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000명대로 집계돼서 감소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100만 원씩 2차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 지급 때처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오늘부터 심야 점등 시위에 나섭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늘부터 오늘 14일까지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가게와 간판불을 자정까지 켜놓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했습니다. 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며 학교와 기업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도 나오고 있어서 일상 회복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18명 줄어든 4,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해외 유입은 오늘도 195명을 기록하면서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1명 감소한 882명으로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사망자는 49명 늘어 누적 5,887명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6%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아지면서 56%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7%, 경기는 51.6%, 인천은 51.3%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157개, 경기 308개, 인천은 57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522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4.8%로 전날보다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2차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지급 때 빠졌던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천여 명도 포함돼서 1인당 최대 4곳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곳을 비롯해서 여행업과 미용업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1차 지급 때처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100만 원이 당일 입금됩니다. 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정부는 곧바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 부담을 덜기 위한 최선의 방역 수단이라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정부는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선 방역 패스 확대가 필수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염과 위중증 악화 위험이 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 패스 확대가 1차적인 대응 전략이 됩니다.
정부는 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옥죄는 거리두기 강화보다 방역 패스 같은 국소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등 세 종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 논의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여지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렸지만 교육부는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위해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독려했습니다. 아이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또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독려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중지되면서 해당 시설 이용자의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진 학원과 독서실 또 스터디 카페 업주들은 일단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당장 대표적인 자영업자인 식당 주인들도 방역 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신촌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알리는 글귀가 붙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야 하지만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원 제한을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죠. 친구들이 접종을 안 받았다 했었으면 그 면접 스터디를 준비할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패스가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지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감염에 대한 위험이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라. 방역 패스 적용 잠정 중단을 크게 반기는 곳은 바로 학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그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서는 어떤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치명적인 어떤 그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2차까지 맞은 입장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도 더 공부를 집중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학원 때문에 맞춘 부모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희는 학원에 못 다니는 한이 있어도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맞자 하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번 결정 대상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벌써 나옵니다. 자영업의 상징과 같은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기본권을 다 침해하니까 철회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식당에서 밥을 안 먹으면은 호텔 가서 술 먹고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위험한 건 똑같은데 죽는 건 자영업자밖에 없으니까요. 이번 법원 결정은 말 그대로 방역 패스 적용의 잠정 중단입니다. 이후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추가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오늘부터 심야 점등 시위에 나섭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는 오늘부터 오늘 14일까지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가게와 간판불을 자정까지 켜놓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을 규탄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답이 없다면 더욱 강력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과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약사와 초도 물량과 도입 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에 먹는 치료제 도입과 활용 방안을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 영상 기기들을 선보였습니다. 실내외 어디든 무선으로 인터넷과 연결되는 프로젝션과 초고화질 TV 등 기술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제품들로 올해 모두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박홍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식탁 위에 매달린 평범한 전등 같지만 프로젝션입니다. TV, 휴대전화와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을 하거나 주방에서 요리할 때 벽이든 천장이든 고화질 영상을 비출 수 있어서 이름도 프리스타일입니다. 상하 좌우의 이런 보정 기술을 기존의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소비자가 단순히 놓기만 해도 똑바른 직사각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로가 긴 곡선의 모니터는 몰입감을 높일 수 있어 게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화면을 3개로 나눠 게임하며 친구와 대화도 하고 가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또 화소의 크기를 줄여 선명도를 높인 마이크로 LED TV 3가지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올레드에 무기물질을 입힌 QD 올레드 패널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CES 기조연설에 나서 모바일과 가전, TV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기술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We also want to find ways to help you redefine your relationship to the technologies you use every day. LG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실물 제품 없는 가상 전시관을 구성해 올레드 TV와 식물 생활 가전, 티운 등을 띄워놓았습니다. 또 목소리만으로 TV를 켜고 TV와 휴대전화 연결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에 모바일 화면을 띄우거나 혹은 TV에 있는 사운드를 핸드폰으로 들을 때 한 번의 태그만 가지고도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NFC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 성장하던 세계 TV 시장은 최근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1,500 이상 고가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LG전자가 올레드 TV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마이크로 LED TV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LG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글로벌 TV 시장에서 한국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매년 대거 참여해서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특히 올해는 신차 공개를 넘어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각종 신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서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화성을 탐험합니다.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공간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 안. 자동차가 스마트 디바이스로 변해 이동수단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메타버스와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처음 내세우며 다양한 이동 경험이 가능해지는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Our mobility solutions will be expanded into what we call meta mobility. This is not only for providing freedom, this movement in the physical world, but also for moving us to a new reality within the metaverse. We don't limit our challenges, we challenge our limits. 올해 CES에서는 자동차 관련 신기술 공개뿐 아니라 처음으로 자율주행 레이싱 대회도 열립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겨루는 대회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 Indy Autonomous Challenge seeks to show that autonomous vehicles can operate at extremely high speeds, like 150 miles an hour.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if we're ever going to have autonomous vehicles, we know they're going to have to travel on highways and they're going to come in contact with other vehicles. LG전자는 차 안에서 각종 업무는 물론 운동, 캠핑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인 옴니팟을 공개했습니다. 또 GM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설계된 첫 픽업 트럭 전기차를 공개하며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CES에 참가하는 모빌리티 관련 부수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보다 12% 늘었습니다.
승용차에 머물던 자율주행 기술이 각종 로봇과 장비로 확장되면서 CES가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겨루는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 콘텐츠를 소비하고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유료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콘텐츠 이용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메타버스, 온라인 오디오, 온라인 공연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하루 평균 239.5분 4시간가량 소비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과 온라인 공연, 메타버스 이용 시기는 집에서 쉴 때란 응답자가 각각 57.1%, 79.7%,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온라인 음악, 게임, 온라인 도서, 웹툰 등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유료 구독했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학생 22.6%, 고등학교 2학년 32.3%가 스스로 수학 공부를 포기한 이른바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초중고 학생 3,7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 기초학력 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차기 정부에서는 수학 기초학력 수준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8일째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와 다르다며 학교와 기업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월가 등 기업들도 사무실 복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 교원 노조는 투표 끝에 대면 대신 온라인 수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대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시와 교육당국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위해 학교를 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CTU leadership is compelling its membership to make a decision that will harm hundreds of thousands of Chicago families who rely upon CPS for their daily needs, for their education, for their nutrition, for their safety. That's real harm. 바이든 정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학교를 여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방 조치를 위해 1,300억 달러, 검사를 위해 추가로 100억 달러를 지원한 만큼 학교는 열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전역에서 학교의 96%는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tools to keep ourselves, our loved ones, and our communities safe. And importantly, we have the tools we need to keep our schools open. 기업도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놓고 고민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몰려있는 뉴욕시는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일 기준 54만여 명으로 8일째 사상 최다입니다.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일상 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가 12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과 CDC 자문기구의 권고, 그리고 CDC 국장의 최종 승인 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미 FDA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서 현행 16세 이상인 화이자 부스터샷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네, 스웨덴과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등에서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5일 전했습니다.
전날 스웨덴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300여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 공중보건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자국 내 우세종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신규 감염이 이달 중순께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1일 신규 확진자도 24,5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네덜란드는 지난달 19일부터 필수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 식당, 공공장소를 폐쇄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단행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거의 60%가 증가했습니다. 크로아티아도 신규 확진자가 8,500여 명으로 전날보다 47% 증가했으며 이 역시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중심의 코로나19 5차 유행이 닥친 이스라엘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4일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1,978명으로 4차 유행의 정점인 지난해 9월 2일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3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크게 늘어 의료와 교통 등 사회 기반 서비스의 차질을 빚자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PCR 유전자 증폭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고 프랑스는 보건업계 종사자의 경우 무증상이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연일 20만 명이 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가격리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와 교통, 교육 등 사회 기반 서비스에서 차질을 빚자 영국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From next Tuesday in England, if you test positive on a lateral flow device, you should just record that result on gov.uk and begin self-isolating. 지금은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일주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최근 검사가 폭증하면서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만큼 격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하면 40%에 이르는 무증상 확진자의 일터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항원 검사만 받습니다. אבל אנחנו גם עכשיו נמשיך לחיות לצד הקורונה, לשמור על הבריאות וגם על שגרת חיים שפויה ככל האפשר. 프랑스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 요양사 등 보건업계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출근했을 때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요즘 같은 탄소 중립 시대의 수소는 화석연료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소는 기체이지만 액체화하게 되면 저장이 용이해지고 더 많은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수소를 보다 안정적으로 액체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하동우 극조원기기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